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HBM3E 진입한다. 이번에 물량 자체가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장비 그리고 또 패키징 이런 얘기들, 이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나왔던 것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한 1%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강했어요. 예. 미국에도. 러셀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 게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 상태인데 지금 단기 기억 벌려진 자리가 지난번에 $800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는 요 안쪽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가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는 턴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약간 하향 정체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AMD는 한 0.3% 하락했고, 어제 관건은 그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이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쭉 갔다가 여기 나오는 단기 저항 딱 맞고 잠깐 멈칫하는 분위기인데, 나왔던 얘기는 우리도 아예 대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HBM3E 진입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로 간다. 엔비디아 기다려. H200 우리 납품할게. 그러면서 요게 상당히 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발표문 보니까 쭉 나오면서 가장 내세우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전력 30%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걸 겨냥한 게 하이닉스를 막 겨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대표 주자가 됐다라는 쪽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HBM 쪽을 봐서 아시겠지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2분기 2024년 2분기부터 들어간다라고 요건 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과연 이런 분위기고, 뭐 계약은 했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수율이 얼마큼 나올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거 들어가서 HBM3 그래서 받아들일게요라고 했었는데 이 자체적으로는 아니 100개 찍었는데 50개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실적 안 좋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물량 자체가 우리 엔비디아 들어가요라고 열심히 홍보는 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HBM3E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느낌은 막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케팅성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HBM3까지 들어가? 그러면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이거 수를 다 잡았고요.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벌써 계획이 들어오는 상태 쪽에서 이걸 가지고 혹시나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런 변화가 들어왔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안 되겠냐고 조정이 나온다. 살 기회입니다. 사실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이제 고민이에요. 네. 이 삼성전자 형님들은 아직 잠잠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뭐 엔비디아로 간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게 진짜로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HBM4에 대한 이야기는 하죠. 하긴 하죠. 그게 이런 거가 될까봐, 마케팅이 될까봐. 그래서 지금 뭐 독보적인 지위는 아직까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HBM3E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좀 늦은 게 된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좀 이거 일어나야 지수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 약간 좀 묵직해진다. 그러면 다음 시장을 이끌 거는 지금 완전히 처져 있는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되면 좀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시장은 일단 뭐 하이닉스 조정 나오는지 뭐 그거 한번 체크할 거고,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건이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수율. 그러면은 HBM 쪽에서 그러면 수율을 잡는 게 뭐가 필요할까?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 그리고 또
패키징 이런 얘기들 이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러면 마이크론도 하는데 그 마이크론이 그렇다고 뭐 한국 장비 쓰려고 생각은 좀 안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장비 쪽도 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반응이 나오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또 반도체 쪽에서 오늘 강했던 거 아까 말씀하셨던 ARM 다 털렸. 네. 그러게요. 저기서 아마 네. 다 저기서 매도했을 거예요. 저 개인들은 웬만한 개인들은. 저는 여기서 털렸습니다. 130 여기서 에이 좀 쉬어가겠네 박스권 상담 보네 그랬더니만 그냥 후루룩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네. 미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예. 보조금 390억 달러 이거 주겠다라는 걸로 막 세계 그 네. 반도체 기업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반도체 보조금. 근데 신청한 기업이 한 600건인가 700건이 네. 들어오고 600건이 넘는 투자 의향서 들어오고 네. 지급해줘야 되는 요청 금액이 700억 달러. 그래서 절반밖에 못 줄 거다. 이런 얘기. 그래도 투자해라라고 독려하겠다. 하겠죠. 상무부에서 요즘 열심히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인도도 난립니다 지금요. 인도 시장 선점하려고 지금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거기서 공장 짓는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게 또 쭉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이 AI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가장 핵심은 뭘까? 반도체네. 그래서 지역별로 막 다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랬죠. 뭐 칩은 미국 그리고 또 파운드리는 대만 그리고 메모리는 한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분화됐던 거를 안 되겠다. 이거 뭐래도 찾아내야겠다. 근데 거기다가 또 약간 어떤 또 붐업을 일으킨 게 우리 샘 엘트먼 형님이시고 이분이 다시 재편화시키겠다.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쓸 수 있게 재편시키겠다. 그리고 돈이 확 펀딩하는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칩이 이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말고 어떤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 구조를 약간 깨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다양한 반도체가 주문형 반도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가장 첫 단이 뭐야? IP가 필요하겠죠. 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ARM 할 게 많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고점 돌파하고 거래도 그렇게 안 실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쉬지 않나 싶었더니 우리나라 IP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쉽게 영향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고 거기다 아까 여기서 봤던 게 주문형 반도체 얘기죠. 에이직입니다. 그러면 에이직 랜드 이런 것들도 그냥 치고 가는 게 영향을 이렇게 끼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탄력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반도체는 뭐든 지금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게 딱 그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P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으로는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하나가 결정이 어렵다. 하이닉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오늘 테슬라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다시 한번 벌떡 어제 말씀드린 게 이 자리였죠. 190달러 때는 지켜야 된다. 그래 턴한다. 그래서 지금 턴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위쪽으로는 좀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딱 할지 빠르면 내일 시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줄일 겁니다. 들어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엘보말 지금 안착할 듯 하면서 또 못 쳐요. 지금요. 이게 그만큼 저항이 무섭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할 듯 말 듯 하니까 거래는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안착이 들어와야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조만간 들어오는지 근데 막 시도하면서 열심히 가야 돼 하면서 들어오다가 혹시나 못하게 되면 툭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분위기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착해서 근데 이렇게 턴하는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과정들은 오히려 위쪽에 무게를 두지 아래쪽은 일단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타진 여부들을 계속 신경 쓰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어제 보다 보니까 의외로 뭐 팔로알토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실적 때문에 충격받은 거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저항입니다. 310달러대 중반대가 저항이다 보니까 안착해야 탄력받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AI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좀 붙는 쪽이 있고 약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받는 쪽이 있고 그런데 요거는 또 시장에서 약간 좀 탈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어제 말듯하다가 지지권을 툭 깨버렸습니다. 거래 팍 터지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클라우드 쪽에서 구글의 지위가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무지 노력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그리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 이쪽을 따라가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시장에서 나온 반응은 검색의 왕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클라우드도 따라가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검색 쪽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여기도 보니까 여기 돼 있죠. 여기 보면 이거 딱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데이트 이번에 되다 보니까 이제 코파일럿 들어와서 바로 그 AI의 검색 쪽으로 이제 바뀌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장 지금까지 제가 보통 검색하게 되는 구글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전환점이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구글에 대한 위치. 뭐 지금 보니까 뭐 제미나이도 생성형 AI 동영상 서비스 한다 뭐 이러면서 말은 많은데 지금 아직 강력한 클라우드 쪽에서도 밀릴 거고 검색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광고로 뭘 하는 거 지금 유튜브나 나머지 가지고는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지위를 잃었을 때 조금 분위기는 구글은 좀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또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한참입니다. 보니까 지금 전시회라고 하는 MWC 네. 이게 지금 2024가 열려 있고 거기다가 보니까 제네바 모터쇼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는 IT 전기전자 이쪽, 하나는 또 자동차 쪽 나오는데 이거를 뭐 구분을 요즘은 잘 안 시키는 분위기고 약간 자동차가 전기차 개념으로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거의 같이 바라보는데 이번 쪽은 둘 다 기반이 바르셀로나 제네바다 보니까 유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의 입김이 무지 세대요.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중국이 왜 이러냐면 지난번에 지금 라스베가스 했었던 거기서는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참여 안 했습니다. 이번은 대거 참여. 화웨이는 최대 부스 이러면서 또 이번에도 유럽 쪽에서 제네바 모터쇼 가서 보니까 미디어데이에서 르노밖에 하나밖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나머지는 중국 업체들 쫙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유 유럽은 우리 거라고 진입하면서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MWC 2024에서도 화웨이 뭐 아너 뭐 샤오미 이런 쪽에서 나오면서 얘네들이 다 뭐 했냐면은 AI 폰 쪽을 얘기를 엄청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화웨이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폰을 내놓는데 자기네 직접 제작한 LLM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름이 판구입니다. 판구. 예. 이거 잘못 쓰면 호구. 예. 네, 그래서 예,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인 AI 폰.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온 미디어 AI가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온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 AI를 많이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서 나왔던 게 세계 최초 액체 냉각폰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액침 관련된 쪽에서 액체 냉각폰이 나오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나요? 액침 냉각폰이 꼭 나와야 됩니까? 글쎄.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롤러블 폰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앱이 다운을 안 받아도 되는 AI 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모바일 그렇죠. 웹처럼? 예, 다이렉트로 뭐 클라우딩 비슷하게 해서 다이렉트로 뭐 연결되나?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글쎄. 그럼 어떻게 링크로? 저도 좀 보내주세요. 가서 제가 보고 올게요. 아침부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예, 그런 폰이 나왔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서 딱 하나는 중국의 약진. 이게 상당히 또 중국도 지금 약간 디플레를 걱정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무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여기서 보여줬던 것 같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드디어 갤럭시 링을 부스에 이렇게 박스 쳐놓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지진 못하고 이거 보지 마. 근데 보긴 봐. 근데 만지지 마.라고 해서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링이 있으면 여기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 아주 작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지금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살짝 있는 것 같고 그 안쪽에서 센서 이렇게 쫙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와 연동시키게 되면은 뭐 보니까 핸드폰에서 앱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건강 정보 이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면서 어제 움직였던 것들이 갤럭시 링 수혜주라는 쪽에서 시가가 높다가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들은 나왔지만은 뭐 인터플렉스 들어오고 있고 지니틱스 이거는 팹리스 업체인데 그런 웨어러블 쪽에서 연결된다라고 해서 그거 좀 움직인 것 같고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촉각 기술 관련된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드림텍이 뭔가를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센서 관련 주니까 연결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런 관련주구나.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고 뭐 판매 목표 대량 양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것도 만약에 삼성이 뭐 한다 그랬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공개하게 되면 없던 건데 새로운 건데 그래서 쫙 하고 갔을 겁니다. 적어도 장중에 최소한 10%대라도 움직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주가 보고는 야 삼성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도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공개가 됐다고 해서 양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도 별로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대응은 일단 뭐 동향들 보시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 또 메타랑 LG전자랑 만나서 뭐 하는 쪽에서 종목을 두어 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뉴프렉스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시작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딱 시작하고 AS입니다. AS 혹시나 음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잘 올라간 건 얘기 안 드려요. 그냥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꼭 AS 드리죠. 뭐 좀 부진한 걸 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는 어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탄력이 딱 저항에서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그런데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장중에 쭉 밀렸습니다. 혹시나 어제 시가부터 샀었던 분들은 요거 이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밑에는 지지권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요 자리들 오늘 어제 보니까 지지한 자리들도 딱 지지할 만한 데서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 8,900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권은 밑에 9,000원, 8,900원에서 지지를 해줘야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지 근데 지금 하도 XR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걸로 보는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짧게 손절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수급이 안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스코넥입니다. 근데 스코넥은 이거는 갖고 계시죠? 이거는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분위기는 어제 나왔던 것들 봤을 때는 밑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오면은 이때는 한번 올라오고 지켜봤다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기존의 PF 쪽에서 갖고 있던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소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회사만큼 지금 메타랑 연결시켜서 그리고 또 어떤 XR 쪽에서 게임 나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밀리면 비중 확대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뉴프렉스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거는 계속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어제 영화 관련된 쪽에서 쇼박스 이것도
시작이 그러니까 제가 시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단계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그 위쪽으로 쫙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요. 그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밀려서 다시 들어오는 부직인데 이렇게 뭐 한번 이슈가 돼서 또 파묘가 이제 뭐 영화가 뭐 300만, 뭐 400만, 500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도 고점을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물리셨다 그러면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또 어제 혹시나 CJ, CGV라고 보면서 움직였던 거는 지금 보니까 그나마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간이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고 XR이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오는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는 영어가는 점점 예전에 나중에 가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것처럼 바뀔 것 같아서 뭐 6천 원대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